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한문 해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한문 해석을 어떻게 이제 요령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온라인 사전 같은 것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전 있죠. 집에 있는 좀 두꺼운 자전을 찾아서 같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우선 한문 해석을 할 때 끊어읽기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진짜 전문적인 한문 해석을 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이 끊어읽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초심자들이고 끊어읽기는 대부분 이전에 연구를 했던 분들이 어, 제시를 이미 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컴마나 period, 그러니까 이제 마침표,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끊어읽기 앞뒤로 주어 혹은 이제 목적어 같은 거, 예, 한국어에서도,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제 한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막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인칭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3인칭이 갑자기 언제 개입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서 앞뒤로 문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처음에 바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명사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예, 어, 문장 성분이 갑자기 이제 대명사와 그 어조사를 같이 겸하는 겸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특수한 경우의 판단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주어의 변화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목적어가 갑자기 이제 어떤 목적어를 받아야 되는지, 이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이 목적어는 과연 무엇인지, 혹은 목적어가 생략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략되는 성분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야지만 한문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자구 해석에 유의를 해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한자 모르는 한자를 다 찾아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한자 어,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한 글자씩 해야 될 게 아니라 두 자를 찾아야 될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빨리 그런 것을 이제 사전, 온라인 사전 혹은 이제 자전 같은 데서 두 자짜리로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스타일리시하게 표현되어 있는 한문의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변문, 변려체문 같은 경우인데요. 대꾸를 잘 판단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 해석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 개략적으로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직접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사전을 바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음,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바로 이제 옆에 준비를 해놓고, 자, 그리고 사전도 바로 이제 옆에 준비를 해 두세요. 그리고 이 온라인 사전, 오프라인 사전을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떤 한 글자 한 글자 혹은 이제 두 자짜리 이런 어휘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한문 해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 해야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어, 이 수업을 계속 듣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온라인 사전은 허용이 안 되지만 오프라인 사전은 당연히 가져와서 이제 시험에
참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빨리 찾아야지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실제 해석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1학기 때처럼 역시 이제 중간 기말고사 문제 해석을 할 때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수업에 중국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학생은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학생, 일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1어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음,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하인 경우에는 출석 대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 여러분들 정자로 반듯하게 써야지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 1어를 막 흘려서 쓰면은 그러니까 정자로 안 쓰고 막 너무 좀 빨리빨리 써버리면은 제가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로 반듯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외국인 학생 여러분 글쓰기하고 발표는 반드시 한국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 요구사항을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족을 하면은 1차는 이제 1차 글쓰기는 5점, 2차 글쓰기는 10점, 아무리 많이 감점이 돼도 이거 이상 감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족을 했다 싶어도 5점, 10점 이상 크게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야지 많은 감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약간 시험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런 어드밴티지를 주지만은 글쓰기와 발표는 한국 학생보다 한국 학생이 이제 한국어 쓰는 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생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뭔가 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 발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감점 사항이 크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 혹은 이제 다음의 포털 사이트,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한자 사전, 중국어 사전이면은 족합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중국어 사전은 이제 고려대학교 중환사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중국 학생이라면은 이제 이 한띠엔을 많이 쓰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온라인 사전을 활용을 하시고 오프라인 사전은 고려대 중환 사전이면은 족합니다. 그런데 플러스를 하자면 한한대자전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쓰는 거는 민중서림 한한대자전인데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과진론 이 해석을 지금 바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과진론은 가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요. 여기서 이거 보시면 이 해석을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진나라라고 나왔죠. 노는 무엇입니까? 논설문입니다. 그죠? 논하다, 논설문. 그리고 과자는 무엇입니까? 이 과자가 바로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 과오, 실수, 잘못 그것을 나타내는 과자거든요. 예. 동사로 쓰이면은 이게 지나다 과자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인 과오, 잘못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나라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논설문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학기 때 중국
고정문학사를 저하고 같이 했으면은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과진론도 대충은 얘기를 했어요. 가인은 지금부터 한 2200년 전 사람인데 전한 한나라가 이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죠. 그 전한의 천재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20살 때 박사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문제의 신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관련된 어, 이제 시무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왕권 강화, 중앙집권제를 위주로 한 시무 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 중앙집권 왕권 강화를 하니까 그 어떻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제후들과 특히 이제 이 사람 불과 20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30살, 40살, 그리고 뭐 50살 된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안이 꼽겠죠. 어디 시퍼렇게 젊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 그 권위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들을 다 전부 꺾어버리는 이런 왕권 강화를 제시하니까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문제 입장에서는 이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했고 이제 중용을 했고 이 사람을 계속 중용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인은 좌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쫓겨가는데 유명한 조 구런 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부는 부인데요. 구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뭔가 조의를 표하는 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부인데요. 그 상강을 넘으면서 이 구론이 그 상강을 넘으면서 이제 쫓겨가면서 이제 이제 이소 같은 작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구런에 이 가희가 이제 자기의 어떤 심정을 어, 기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심정을 사실은 이 조구론부에서 그대로 나타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조구론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이 과진론을 또 써서 가히하면 딱 이제 이 두 편이 유명합니다. 자, 이 과진론은 진나라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글인데 그 날카로운 필치와 절실한 논리와 거침없는 기세로 유명한 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진론의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